우리 최병구 대사 그다음에 김열수 실장님께서 이 워낙 훌륭하신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게 할 얘기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조금 그래도 마이크를 잡아가지고 아무 얘기 하지 않고 끝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몇 가지만 사족을 좀 다는 그런 기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한미동맹의 중요성이라든지 한미동맹을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것이지 미국이 그렇게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미동맹은 계속 갈 것이다 하는 이런 낙관적인 태평한 소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해 주신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을 그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한미동맹을 유지할 수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지난 100년간 로마 시대를 능가하는 팍스 아메리카나를 이끄는 미국하고 동맹을 하는 건데 지금 민주주의 국가가 100개가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흠모하고 동경하는 것이 미국하고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100나라 이상이 100수십 개국이 줄을 서 있는데 한국이 그러면 동맹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첫째, 자유민주주의가 이게 필수 불가결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목적은 가버넌스를 제일 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가버넌스를 잘하면 국민의 혜택, 이익, 복리가 가장 늘어날 수 있다. For the people, 링컨의 민주주의 정의의 넘버원이 for the people입니다. 이거를 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답답하니까 우리 동료가 정동일 대사가 나한테 자료를 주네요. 그러면서 꼭 얘기하라고 그래서 덧붙이면은 여기 보니까 최근 자료들을 많이 모았는데 다보스 그 통계에 의하면 세계 경쟁력 1위가 미국, 거긴 스위스가 나오는데 스위스는 빼고 1위가 미국, 26위가 한국, 중국이 27위, 일본이 6위랍니다. 그 다음에 삶의 질, 이건 이제 선진국의 소위 대기업들 이런 사람들, 외교관들이 전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한 건데 삶의 질에 65개국 중에 2위가 대만, 중국이 52위. 중국에 대해서 이광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20세기의 위대한 그 석학 몇 명 중에 한 명인 이광요 전 싱가포르 수상이 미국은 그 사람 중국계 사람이에요. 중국은 미국을 절대 따라잡지 못한다. 그건 왜 따라잡지 못했냐? 이 사람이 자세히 일레버레이트 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세계를 이끄는 거는 미국이 세계적인 스탠다드다 이거예요. 자유와 인권에 관해서, 과학과 기술에 관해서, 외국의 국제사회를 이끄는 소위 도덕 정치를 하는 면에서. 근데 이건 전부 다가 미국의 건국 이념이 보편적 가치,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미국의 가치가 세계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보편적인 가치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중국은 가치가 뭐냐? 아주 이기적인 부귀영화만이 중국의 가치예요. 부귀영화만이 개인의 가치일 뿐더러 국가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외교에도 다른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중국 외교가 추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자기들 가치, 이익밖에 없어요. 그 점을 최병호 대사도 그걸 지적을 한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자생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말에 불행하게도 여러 나라로부터 한국은 자생 능력이 없다 하는 이런 평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소위 민주주의를 하면서 세계에서 경제력이 10대 경제 대국에 속하는 나라가 자생력이 그럼 과연 우리가 가만히 안심하고 있어도 될 것인가?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또 정동일 대사가 또 준 것
통계를 인용하면은 1960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이 경제가 5배 늘어난, 명목적인 거죠. 5배 늘어난 데 비해 남한은 175배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유엔 통계입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꼴찌인 실패한 나라, 그다음에 불량 국가, 이 북한에 매달려 가지고 뭐 그냥 그 사람들 하자는 대로 하는 나라가 과연 우리가 안심할 정도로 자생 능력이 충분한가. 그다음에 민족끼리 운운하면서 사회주의나 연방제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이 한국의 자생 능력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베트남에 제가 있을 때부터 들은 얘기인데 중국과 친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건 확실하다. 자기네들이 2000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1000년 동안 지배받고 그 다음 1000년 동안은 중국하고 매 정권마다 왕조마다 베트남을 침략하기 때문에 전쟁을 수도 없이 치렀다. 원나라의 경우 몽골 대군이 10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베트남은 중국과의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우리가 소위 우리의 자생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자생력이 약하면은 뭐 어느 나라하고도 동맹을 맺기 어렵습니다. 미국하고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는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최병효 대사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영어 못하는 사람을 대사로 보낸다.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핵심 중에 하나는 현능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영어로 메리토크라시라고 그러는 건데 이 소위 선출직이 아닌 공무원들을 채용하고 뭐 올려 승진시켜주고 하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능력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는 거는 선진국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페이버리티즘. 뭐 봐주는 거. 그건 불법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게 그 아셈 기구 사무총장을 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이런 세미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했습니다. 근데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참 불가사의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대통령이 영어를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고 거긴 대사가 영어를 못한다고 그러더라. 선진국에는요 소위 프로페셔널이죠. 우린 직업 공무원제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의 관리는 정무장관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전부 차관이나 차관보가 인사권을 전부 쥐고 있고 정무직인 장관은 절대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게 법에 어긋납니다. 근데 우리 김 원장이 줄이라고 그래서 간단히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한국이 전략적인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 최 대사가 잘 지적을 했기 때문에 삼불 약속을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소위 무슨 외교 교섭할 권한의 근원이 뭡니까? 연원이 뭡니까? 헌법이나 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없이 가가지고 자기 나라를 지키는 사드나 무슨 MD 이것도 유리한 것이고 한미일 삼각협력은 주권 국가인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정하는 것이지 중국이 그걸 정해라 해라 말아라. 이건 주권 포기입니다. 이런 주권 포기를 하면은 자생력도 없는 거죠. 안보리 제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안보리 제재는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강행규범입니다. 요거를 지킬까 말까? 그 다음에 secondary sanction. 중국이나 이제 남한한테도 올 가능성이 있어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 안 하면 한국에도 옵니다. 중국이 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자꾸 그럽니까? 중국도 못 견뎌요. 개성공단 재개하겠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유엔 제재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 금융, 한국의 수출입 무역 하루아침에 붕괴된다. 우리가 북한이 공공연하게 얘기하듯이 유엔이 적대 세력이다. 근데 유엔이 과연 이 남한의 적대 세력이 될 수 있을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유엔의 지원하에서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경제력과 그다음에 국제적인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병호 대사가 자세히 얘기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은 안보와 경제가 하나다 하는 건 아주 좋은 제. 근데 그건 최 대사의 생각이 아니고 그 진리예요. 럼스펠트 대통령이 또 그 국방장관이 우리가 뭐 전자권 빨리 반환해라 그러니까 좋다. 우리 급한데 잘 됐다. 2007년에 그러니까 2년 후에 가져가라. 빌러 갔습니다. 그러면 말이야 우리 지금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계속 할게 뭐 이러고 사정을 할 줄 알았더니 빨리 가져가라 그러니까 살살 가서 빌어서 2012년으로 연기했어요. 그때 한 럼스펠트 장관이 너희는 나라가 망한다는 걸 모르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제가 뉴욕 총영사를 했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반밀해가지고 대통령 당선이 되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무디스라는 그 신용평가기관이 있어요. 이게 3대 신용평가기관이고 제일 큰 신용평가기관에서 한미동맹이 흔들린다 그래가지고 그때 간신히 투자 적격이 A였는데 2단계 낮춰서 투자 부적격으로 내리겠다 하는 것을 예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상당히 고생해가지고 막았는데 우리 실무진에서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무디스가 2단계 낮추면 어떻게 될까 했더니 우리 금융이 파탄이 나는 게 제일 행운이면 3시간 걸린대요. 1시간 이내에 파탄 난답니다. 그리고 무역을 못하게 돼요. 여러분 국가신용등급이 추락된다고 그러면은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강조하고 싶고 일본 문제에 관해 가지고 전적으로 그 스콧 스나이더가 한 말이 옳습니다. 지금은 영국이 핵심 동맹국이었는데 지금은 일본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에요. 우리가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국서를 보내왔는데 거기에 이제 황제란 명칭을 썼다고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받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그것이 공식적으로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외교적인 실패였어요.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김 원장 자꾸 쳐다보는데 1880년에 100년 전에 하나만 할게요. 그럼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중국에 그 황준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외교관이 동경에 있었는데 미국이 좋은 나라니까 수교를 해라. 미국은 다른 나라를 위해서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이타적인 나라다 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모르면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거다 해가지고 1882년에 우리가 조정해서 미국하고 수교를 합니다. 근데 미국 외교의 특징은 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세상에 다른 그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외교라고 그러면 외교 정책하고 혼동을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외교는 디플로마시입니다. 외교 정책이 아니고 디플로마시. 그 사람들이 외교를 하는 행태가 특이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민주적인 속성이 있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젊은 외교관일 때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외교관은 본국에 대해서 충성심이 있으면 당연하죠. 본국에 충성하는 건 당연한데 주재국에 대해서도 로얄티가 있어야 돼요. 주재국의 이익을 최대한 신장하는 데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령관 이하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안전을 한국의 평화를 최고의 자기네들의 과제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이 꼭 필요하다. 베트남은 지금 우리나라의 4대 무역 대상국 중에 하나입니다. 급속하게 성장을 해가지고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베트남이 한국의 4대 무역 대상국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베트남의 이 과거사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베트남은 여러 나라하고 그 과거사 문제를 갖고 있는데 중국, 불란서,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하고도 과거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생각하게도 이들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과거사 문제는 덮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고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물어봤더니 가슴이 쓰라린 과거의 경험이 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얘기를 자꾸 꺼내서 얘기를 하고 또 공동으로 가서 조사도 하고 그래서 뭐 시비도 가려야 되고 그래서 몇 달 몇 년을 뭐라 그럴까 허비하면은 정말 가슴이 더 찢어지게 아픈 사람들은 누구겠느냐? 피해자들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겠느냐? 아니면 가해자들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겠느냐? 그건 자명하지 않느냐? 피해자들이 가슴이 더 아프다. 그런데 베트남은 우리 국민들이 근 1억 가까이 되는데 국민들이 계속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삶이 피폐해지고 뭐 원한 이런 것만 생각을 하면은 그 아주 나쁜 에너지만 쏟아져 나와가지고 희망과 미래와 발전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사를 덮어두고 미래를 향해서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불란서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베트남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경제도 발전하고 이 발달된 자유세계의 맛도 보게 하고 경제도 성장하게 해주고 싶다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베트남 사람들의 그 지혜와 그다음에 용기 이런 것이 대단히 감탄스럽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많은 나라들이 베트남에 대해서 엄청나게 존경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제가 현지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